케이크 공방이나 디저트샵 창업하려면 제과기능사 자격증 꼭 필요할까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레몬 마들렌 구우면서 제과기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비전공자이고요. 증권사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케이크 공방 오픈해서 6년 동안 이걸로 먹고 살았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 아로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과기능사 딸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특히 저처럼 비전공자이고 현재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또 나만의 케이크샵, 디저트샵을 꿈꾸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들렌 배꼽 쑥 올라오는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하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답답하시지 않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저의 경험상 제과기능사 따는 거 정말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완주. 시간 없어도 좀 시간 이렇게 쪼개서라도 진짜 하루빨리 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격증을 조금 늦게 땄어요. 저는 올해 이제 2월에 땄는데 개인정보 소중 이렇게 올해 2월입니다. 흥미 롤케이크 나왔고요. 수원에서 시험 봐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점수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 해묵은 숙제를 한 것 같아서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댓글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생생하게 시험 후기를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과기능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20가지 품목으로 기본적인 제과의 제법들을 하나씩 익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나중에는 진짜 내 방식대로 응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레몬 마들렌을 굽는다고 했을 때 제과기능사 공부 전에는 이거 없을 때는 레시피와 공정대로 그냥 쭉 해서 구웠는데 배꼽이 잘 나오고 맛있네? 헉, 성공이다! 예! 사진 찰칵! 하고 끝! 이라면 요거 이제 공부하고 나서는 이렇게 배꼽이 잘 나오는 이유가 내가 공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레시피 중에 조금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요런 맛을 한번 내볼까?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우! 여러분 진짜 엄청난 발전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과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데 가성비가 갑이다. 안 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거나 유명한 아카데미를 나오거나 한 게 아니고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맛있게 한다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정립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그 학원에 계신 선생님께도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배우면서 내가 왜 진짜 이걸로 기본을 잡지 않았을까? 진짜 따놓을걸.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 제과기능사 따셔가지고 기본 정리를 딱 익히시고 더 배워나가시면 전혀 혼란 없이 더 금방 발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과기능사 고민하고 계시다면 추천합니다. 추천. 진심. 근데 말로만 들으면 사실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좀 동해야 결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과기능사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오늘 레몬 마들렌 함께 만들면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려고 해요. 약간 원데이 클래스 느낌으로 이런 걸 알 수 있구나 하고 찍먹으로 한번 체험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들렌도 제과기능사 품목 중 한 가지예요. 기존 시험 레시피에서 몇 가지만 제 방식대로 변경해서 저만의 아로쌤 레시피 만들었고요. 레시피는 수정됐지만 전체 공정은 제과기능사에서 배우는 1단계 반죽법, 제조 순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레몬 제스트와 레몬즙 그리고 달걀까지 레시피에 있는 재료 계량을 모두 완료했는데요. 마들렌은 1단계 변형 반죽법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1단계 반죽법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섞는 조금 단순한 공정을 위한 제법인데요. 여기에 변형이 들어가잖아요. 이 무염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변형 반죽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큼하고 또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마들렌은 총 4가지 포인트를 지켜주셔야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달걀 거품은 최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마들렌 자체가 이 달걀 거품으로 올라오는 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유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달걀은 수분이고 버터는 지방이잖아요. 수분과 지방,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죠. 이걸 잘 섞어주는 걸 유화라고 해요. 얘가 잘 섞여야만 반죽이 안정화되고 구웠을 때 맛있게 됩니다. 이 마들렌 레시피에서 유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달걀과 버터의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섞이지 않으려는 힘이 대단하겠죠? 유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달걀은 중탕을 시켜서 온도를 좀 올려줄 거고요. 버터도 역시 중탕을 해서 온도를 올려줄 거예요. 두 가지가 좀 따뜻해지면 잘 섞이거든요. 세 번째는 글루텐이 생성되는 거를 최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글루텐은 밀가루랑 달걀이 만나서 주걱질을 하면 생기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글루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약간 뽀용한 역할을 하지만 글루텐이 지나치게 많으면 식감이 질기게 돼요. 그럼 뻑뻑해지겠죠. 입에서 씹는 기분도 별로일 거고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게 저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휴지를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맛있는 마들렌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들렌은 휴지 과정이 있는 과자예요. 휴지는 그냥 그 상태로 반죽을 두는 건데 제과기능사 시험에서는 시간상 실온 휴지 몇 분을 하라고 감독관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업장이나 홈베이킹 하실 때는 냉장 휴지를 1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정도까지 레시피에 따라서 다릅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라든지 버터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휴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냉장 휴지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씻고 왔고요. 가루부터 채 쳐주도록 할게요. 아몬드 가루는 이렇게 뭉쳐 있어서 채가 잘 안 쳐지면 손으로 살짝씩만 누르지 마시고 굴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버려주세요. 먼저 냄비에 물 담아서 불에 올려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달걀물에 설탕 모두 부어주시고요. 꿀도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품기로 설탕이랑 꿀, 달걀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섞어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달걀 거품은 최소화. 이 달걀물 그릇 채로 냄비 위에 올려서 중탕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릇은 레이얼 그릇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스텐볼 사용하세요. 훨씬 편하고 작업성도 훨씬 좋습니다. 올려볼게요. 물이 끓으면 조금 더 줄이세요. 진짜 초초초 약불, 약 50도 이상이 되면 이 달걀은 익기 시작해요. 골고루 잘 열이 전달되라고 섞는 것도 있고요. 또 익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천천히 섞어주기도 합니다. 거품만 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돼요.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45도 정도 됐는데요. 이게 냄비 위에서 잰 거라 아마 내려가면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불을 바로 끄지 말고 한 번 더 바글바글 끓일 거고요. 중탕해야 되는 거 버터 남았죠? 완전히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위에 그냥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냄비의 잔열로 올리자마자 이렇게 녹는 거 보이시죠? 버터는 적정 온도가 50에서 55도 사이고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잘 안 섞입니다. 이렇게 놔두고 다음 과정 진행할게요. 온도를 다시 한번 재볼게요. 41도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채쳐놓은 가루를 모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주걱으로 섞지 않고요. 거품기로 처음엔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글루텐 생성 최소화. 막 치댈 필요 없고요. 그냥 살살 벽을 긁으면서 달걀물을 돌려주세요. 자연히 섞입니다.
가루가 뭉친 것 같은 부분은 거품기 끝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어느 정도 섞이면 주걱으로 바꿀 거고요. 주걱으로 바꿔서는 한 방향으로 섞어주세요. 이제 버터 보러 갈게요. 덩어리 버터가 남아있지 않고 다 잘 녹았어요. 네, 좋습니다. 온도를 맞춰줬으면 이제 3번에 나눠 넣으면서 유화를 잘 시켜줄게요. 이 버터가 담긴 그릇 아래는 물기나 이물질이 묻을 수 있어서 넣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닦고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섞을 때도 막 빠르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침착하게 주걱으로 반죽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버터와 달걀 반죽이 섞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아직 있어요. 오, 지금 싹 섞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금방 섞여요. 2번 또 섞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마지막 전부 다 넣을게요. 그리고 똑같이 한 방향으로 천천히 차분히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릇을 만져보면 딱 적당히 따뜻해요. 버터 전량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반죽의 점도가 묽어진 게 느껴집니다. 거의 다 섞였으면 마지막으로 레몬즙과 제스트 함께 넣어주도록 할게요. 향기가 정말 좋아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죄송합니다. 즐겁게 베이킹하면 더 맛있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반죽 완성입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휴지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휴지는 왜 할까요? 이 휴지는 안에 있는 반죽의 모든 재료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박력분과 아몬드가 달걀의 수분을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렇게 되면 반죽 결이 더 촘촘해지고 균일해지고 부드럽게 곱게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버터는 우리가 50도까지 유화시키려고 올려줬잖아요. 이제 적절하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오븐에 들어갔을 때 바로 바글바글 끓는 거를 좀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들이 이제 엉키면서 점성도 조금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팬닝할 때 조금 더 편해지겠죠? 그런 작업성을 위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휴지를 하는 거고, 휴지는 너무 오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휴지 시킬 때는 이대로 넣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위생백을 덮어줄 겁니다. 위생백은 그냥 덩그러니 덮어두시면 안 되고요. 반죽에 최대한 밀착해서 반죽이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밀봉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끝으로 살살살살살살. 네, 이 상태로 2시간 냉장고에 휴지 시켜볼게요. 자, 반죽은 이제 냉장고에서 더 맛있어지는 중이고요. 우리는 반죽이 휴지되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늘 그렇듯 베이킹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휴지하는 시간이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지 좋아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틀 준비, 2번째로는 파이핑백 준비, 3번째로는 휴지 끝나기 30분 전에 오븐 예열, 마들렌 다 굽고 나서 식힐 때 레몬 글레이즈 만들어주기. 이렇게 4가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마들렌 팬에 버터를 붓으로 발라줄 건데요. 버터를 바르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형제 역할을 버터가 하기도 하고요. 또 버터가 반죽 표면에 묻으니까 어느 정도 버터 풍미가 조금 묻어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 한 가지예요. 버터를 너무 두껍게 바르시거나 뭉쳐서 발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버터가 뭉쳐서 발리면 버터가 기름이니까 오븐에 들어
들어가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막 지글지글지글 너무 끓어서 표면이 타거나 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마들렌은 판매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깊이가 깊은 마들렌 팬 준비했고요. 팬 하나당 보통 40g 정도 또는 조금 오버해서 담기도 합니다. 저는 좀 큼직큼직한 게 또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상품성도 있으니까요. 판매를 고려하신다면 사이즈는 조금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의사항 한번 생각하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냉장고에 꺼내서 바로 쓰면 버터가 너무 딱딱한 상태라서 붓에 발리지가 않아요. 냉장 상태에서 조금 실온에 둔 다음에 뭐 5분 정도겠죠? 이렇게 골고루 바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보이실 수 있게 가운데 거 발라볼게요. 주걱을 좀 세워서 여기 홈이 있다 보니까 주걱을 세워서 발라주시면 잘 발려요. 뭉치는 거 없게. 이 정도만 발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윤기 도는 정도만. 자, 이렇게 골고루 최대한 얇게 다 발라줬고요. 다음은 반죽 담을 파이핑백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16인치 파이핑백 사용할 거고요. 비닐 파이핑백 사용할게요. 그리고 반죽을 담을 때 고정할 수 있는 비커고요. 이 비커는 1리터짜리입니다. 여기 손을 넣어서 얘 아직 안 뜯었어요.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주세요. 그리고 휴지된 반죽이 나오면 주걱으로 한번 저은 다음에 여기다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주걱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핑하기 전에 가위로 끝부분 잘라야 되니까 가위 준비해 주세요. 또 처음 파이핑을 하시게 된다면 12개의 펜을 모두 균일한 무게로 파이핑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저울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옆에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반죽이 나오면 바로 넣어서 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븐 예열을 바로 할게요. 오븐 예열은 180도 정도로 해줄게요. 이제 휴지가 완료되어서 지금 꺼내왔습니다. 비닐을 제거해 볼게요. 오, 아까보다 훨씬 꾸덕해진 느낌이에요. 점성이 훨씬 올라갔죠? 비닐에 붙은 거 긁어주겠습니다. 파이핑하기 아주 딱 좋겠는데요. 오, 아주 꼬덕꼬덕합니다. 주걱으로 살짝만 저어서 통째로 넣어줄게요. 담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속도로 대략적인 이 점도가 느껴지시죠? 그릇에 있는 것도 싹 긁어서 얘는 이렇게 접어서 우리 아래쪽 아직 안 자른 거 기억하시죠? 제가 도구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스크래퍼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래퍼로 얘를 최대한 밀어주시고요. 꿀팁 갑니다. 끝에를 먼저 잡아주시고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꼬아지면 끝으로 잘 새지 않거든요. 얘를 접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준비했던 비커에 쏙 하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반죽을 흘리지 않고 이 끝에 부분을 깔끔하게 딱 자르기가 정말 좋아요. 이게 왜 꿀팁이냐면 이걸 그냥 아까 펼쳐진 상태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잡는 순간 반죽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서 활용해보세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른 다음에 짜주면 되는데 우리 목적이 동량으로 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동일한 양으로 짜는 게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꿀팁 갑니다. 저울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다 펜을 가운데 딱 맞추셔야 돼요. 펜을 올려주시고 0점을 잡아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80%에서 90%의 양을 먼저 짜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람 수가 나오겠죠? 아, 내가 이 정도 짰을 때 무게가 이 정도구나 하고 조금 감을 쉽게 잡으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반죽이 나올 수 있도록 끝을 먼저 잘라줄게요. 한 손톱 하나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너무 작게 자른 것 같긴 한데 이 상태로 파이핑 해볼게요. 비커에 둔 덕분에 두 손이 아주 자유롭죠. 바로 팬닝할 수 있도록 세팅해주시면 되고요. 자, 끝에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비커 빼고요. 그리고 꼬아둔 곳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받쳐서 내가 꼬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꼬아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 자리가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맣게 잘랐다. 괜찮아요. 그럼 뭐 천천히 짜면 되겠죠? 80%에서 90% 정도 남겨두라고 하는데 저는 한 90% 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짰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짠 게, 자,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게 몇 g인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람 수가 제가 원했던 40g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다른 팬들도 지금 짠 정도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울에서 내려서 짜보는 거예요. 너무 좁게 잘라서 끝에만 조금 더 잘라볼게요. 다시 비커 놓고 이 상태로 비커에 넣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고 손 조심하시고, 어디 갔을까? 오! 망했. 어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기상인데요? 여기도 없고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세제 냉동이죠?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세상에, 여기로 들어갔어. 진짜 큰일 날 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자,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여기가 더 배경이 예뻐서 길로 옮겼어요. 천상 유튜버죠? 파이핑은 그냥 쭉 짜도 되고요. 제가 짜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죽을 짜주셔도 됩니다. 방향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부분 있죠? 요런 데다가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12개가 아주 기분 좋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팬닝 잘 됐으니까요. 오븐에 넣어줄게요. 오, 정말 잘 익었어요, 여러분. 배꼽도 쏙 잘 올라왔고요. 고소한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배꼽 쏙 잘 나왔어요. 색깔부터가 너무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들렌이 맛있게 구워져 나오면 손 깨끗이 씻고 배꼽을 살짝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눕혀주세요. 여기 너무 꼬집으면 뜯어지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팬에 직접 닿으면 손 진짜 뜨거우니까 그것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눕힌 채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다들 아시죠? 우리 이제 표면에 발라줄 레몬 글레이즈 만듭시다. 글레이즈는 분당에 레몬즙을 섞어서 만들고요. 분당은 한번 채쳐야 돼서 채를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100g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데쳐서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즙은 20g 넣을 거예요. 제스트는 지금 넣어버리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당이랑 레몬즙이랑 잘 섞어서 글레이즈의 질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스트를 넣어줄게요. 여러분, 제스트는 선택사항이에요. 마지막 넣어주시고 또 골고루 주걱으로 살짝 이렇게 지디기면서 해주면 이 레몬 향이 더 싹 퍼져요. 바르기 좋은 이 붓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이제 마들렌 갖고 올게요. 자, 글레이즈 바를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마들렌을 계속 손으로 잡고
덮고 발라야 되니까 한쪽에는 위생장갑 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잡고 친 다음에 붓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2번 바르고요. 그 다음 세워서 쭉쭉쭉쭉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제과기능사의 품목 중 하나인 레몬 마들렌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들렌은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는 냉장 보관 1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숙성을 완료한 후에는 2일차가 가장 맛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실온에서 1, 2일, 3일, 4일, 5일? 이 마들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실온에서 계속 보관을 하게 되면 이 풍미가 점점 하향합니다. 더 오래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마들렌을 밀폐해서 냉동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풍미를 간직한 채로 맛있게 마들렌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 제과 이론을 잘 지키면서 또 맛있게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 단면도 한번 보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저랑 같이 만든 12개 제품이에요. 어떤 걸로 먹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양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배꼽도 너무 예쁘게 쏙 올라왔고 그리고 구움 색도 너무 진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색깔로 나왔고요.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보이시죠? 뽀송뽀송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글레이즈가 일단 너무 상큼하고요. 딱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거 숙성하고 내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특히 레몬 글레이즈가 킥이에요. 이런 건 살 안 찝니다. 살 안 쪄요, 여러분. 뭐 분당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냥 가루일 뿐. 속은 부드럽고 윗면의 글레이즈가 아주 얇게 아삭하는 맛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씹는 맛도 나름 있네요. 레몬 풍미도 좋고 아주 만족입니다. 오늘 마들렌으로 제과기능사 원데이 클래스 찍먹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제과기능사에 흥미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배운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냥 레시피 보고 이유는 전혀 모르는 채로 하라는 대로 쭉 만드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재료들의 성질, 이 마들렌이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다 알면서 만들게 되니까 좋아하는 베이킹이 또 훨씬 재밌어지겠죠.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담은 내용은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학원 강사분들이 더 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더욱더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제과기능사 자격증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마들렌 레시피를 왜 어떻게 변경했는지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좋아요, 구독, 하입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